중국학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고가 어떤지 상상도 안 하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면서 김동성 연구위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경기연구센터의 김동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니의 전당에서 제가 발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앞에서 하신 문우철 교수님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역에 적용시킨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가하고에서 이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왜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한가하고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가하고 즉 형황, 그 다음에 한가하고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기본 구상, 이걸 제가 짧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간결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하고 현황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한가하고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임진강, 한가에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저쪽 서해 그 가하군의 그 말도까지 약 70km 구간, 이게 한가하고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던 강이었는데 지금은 뭐 분담으로 인해서 정상적 이용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가하고가 지금 저기서 보기에는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만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88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강의 한가의 남쪽과 북쪽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다리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못 느끼십니까? 강을 보면은 강에 아무것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유람선 한 축 정도. 세계 어느 대도시에 강을 가보더라도 그 강에는 많은 배들이 지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강은 서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반쪽짜리 강이고 중강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더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하고는 이게 사실 남북이 같이 잘 협의만 하면은 이 크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준수를 통해서 홍수주를 예방, 그 다음에 건설사업 부양, 아까 15분 말씀 나왔죠. 골재가, 그 다음에 주문과 관련된 사업들, 운송, 교통, 관광, 그 다음에 다양한 식생, 자연자원. 그래서 이런 협력들이 이루어지면 크게는 바로 서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협력과 통일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가하고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 때는 한가하고에 대한 논의가 사실 시작이 됐었습니다. 14선언.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국회 정부에서는 이제 한가하고의 논의가 크게 잦아들었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가하고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보면은 이제 서해축이 있는데 서해축과 적경축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한가하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넥서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만의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이 한가 공동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라고 군사부장 합의서에서 같이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도적 기반, 정부 간의 약속에 기반하는 사실은 마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한가하고에서 어떤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교통, 환경, 도시계, 산업경제 하시는 여러 박사님들 모시고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0개를 뽑아보자, 중요해서. 그래서 10개를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략히 짚겠습니다. 먼저 한강 공동조성의 충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남북이 같이 해야 국가를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한강하고 굉장히 자연환경이 어쩌다 보니까 60년간 사람이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구역 다시 설정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과 인민가 구역 주변에서 이 남과 북의 지역들이 서로 간의 농업 협력이라든지 이런 또 물 같은 공동구역이라든지 이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장에 와 계시지만 김포에 옛날 쿠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쿠구들을 복원하고 배도 다니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다면 다니게 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아까 말씀드렸던 반쪽짜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유람선 띄고 그럼 이때는 신고 문제가 좀 걸려있긴 하죠. 이런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두산까지 갔다가 오두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가능하고 이쪽 어쩜 북남도까지 그 다음에 경인운하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잘 사용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구역을 개발하면서 이쪽에 내적 관광국가 지구를 양쪽 이 서쪽과 동쪽 끝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김포시인데 김포시에 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월곡면 조광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개풍그릇 조광이 있습니다. 옛날에 베타가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루키를 복원해보고 그 다음에 도보입교도 만들어보자. 도보입교도. 그래서 우리 태국문화를 만들어서 좀 상징성 있게 길이는 죄송합니다. 2.48km, 폭은 4m. 마치 우리 DMZ를 형상화하듯이. 그래서 입교도 한번 도보입교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종도에서부터 개성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 시설은 35km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서부터 부천, 김포, 강화 거쳐서 해수까지 이어지는 이 이름하여 남북 일축 간선 교통망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파주와 김포에 통일경제를 만들어서 각각의 지역의 장점에 맞는 산업들과 가지고 서로가의 경제협력 상을 전개하죠. 그 다음에 자연교육지역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JDS에다가 자연교육지역, 그 다음에 김포에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연교육지역과 통일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사업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의 사이트를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안타깝게도 이쪽 강화군, 그 다음에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또 서울시 다 각자 구상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이런데 각자 이런 사업들은 각자 도생에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각 지자체 간에 그런 연계 협력이 있어야만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한강하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과의 또 지역 협의도 만들자.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걸로 되겠죠. 먼저 한강하고 거버넌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강하고의 연접한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만들자. 하는 일은 뭐냐? 서로 상호 연대의 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강하고 보건과 활용을 체계적, 종합적,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일단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이 또 만들고 해서 이원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력체를 구축하자. 이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면
자, 이 한국학 연덕기초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됩니다. 강화군, 옹진군에서 김포구역 파주, 그 다음에 서울에도 강서, 영등포, 동작, 마포, 용산 지역구에 만들어서 이들이 바로 이 한국학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도세력이죠. 그래서 주요 구상들을 이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은 일단 한국하고 공력 활용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지자체는 한강하고 개발하는 이유가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는 거기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지자체는 한강하고를 이입점해서 남북비를 하기 위해서, 다 좋은 목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목적들이 각계적으로 가다 보면은 뭐 어느 하나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서로가 순서를 정하고 단계별로 가는 바로 이러한 이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 그 다음에 주요 사업들의 정보교육을 사회 주교육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같이 공동사업도 추진, 그 다음에 해외적인 공동교섭 및 협상력도 확보, 그리고 하나 더 중앙정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축구. 자, 중앙정부 남북협력기금 매년 1조 원씩 만들어졌다가 못 쓰고 이번 정부는 좀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 운영 그 법에 보면은 결국은 한반도 그 통일 기반 조성의 이 최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고의 남북 공동 활용, 또 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 또한 분명 그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받아서 가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개별 시단위에서 시군단에서 얘기해봤자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이 힘을 보일 경우에 그때 협상력과 교섭력이 합의되면서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으로는 이제 일단 모든 조직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 사무국이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무엇을 할 것이냐? 경기도, 인천, 서울은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초가 만든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할 때 같이 그 협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광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메타 거버넌스 또는 엄브렐라 커미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경기, 인천, 서울은 당연히 기초 시군보다는 이제 인력 재정이 월등할 수밖에 없겠죠. 또 게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광역은 이제 그 지역 개발, 세상을 바라볼 때 시군에 비해서는 좀 더 광역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치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 있죠. 바로 이러한 3개 광역이 같이 참여를 해야만이 전반적인 사업의 주율과 조정을 거시를 암호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역협의회,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중앙부처, 그 다음에 유엔 사람과 교섭과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연대하면은 강철 대우를 만들면은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개별 시군단을 접근하면은 접수가 안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같이 하면은 우리 중앙부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냐.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강하고 거버넌스랑 지역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광역협의회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3국. 운영위원회는 각 시장 교수님이 당연지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시장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맡으실 시군에서 사무국을 일어나 운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분과별로 해서 각 시군의 과장님급에서 오셔서 이제 사업을 준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남쪽에 만들어지는 한강하고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이 만들어지는 남북에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남북지역협의회라고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남북 공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공동 활용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이 얘기죠. 보건 활용 사업의 최종적 종착점이자 한강과 관련 사업 전체 성공을 좌우 뭐가 바로 남북이 공동 활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남북지역협의회는
비정치적, 비분산적 협의체로서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바로 한강을 사이에 또 남쪽과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주체가 되자. 주체가 되자라는 것이 이제 이 지역협의회의 제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 지역협의회와 달리 남과 북의 광역급이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쪽에서 경기 인천 서울, 북쪽에서 황해부터 황해라면 개성시가 전기 멤버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광역급 협의체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광역이 시골에 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에서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왜 중앙에 나서면 안 되느냐? 바로 이런 광역들이 나서야만이 지역사회 바람을 지역사회의 소망을 그대로 전달하고 실현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예. 또 아울러 남북과 우리가 불침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바로 협상의 주체로 구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같이 지역협의, 이 남북지역협의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보다는 광역정부가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에도 요동을 치더라도 남북관계가 그 속에서 그런대로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남북이 이걸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봤는데 나라에 암초에 걸렸다. 그럼 그냥 깨져버리는 상황. 이때 광역이 들어가면 한 번에 여진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역이 안 되는 걸 중앙이 정부가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광역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된 기초자치단체들 좌가 옮긴 해서 서울의 마포 용산까지 북쪽에 있는 개풍개천연안 해주시까지는 이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들어와서 준비하자. 남북의 중앙정부는 바로 이 지역협의 목적으로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남북의 공동문장을 만들고 공동상보를 운영하고 그런데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만 제가 좀 이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들이 하는 그 거버넌스의 업무 범위는 임기가 한 주 시절부터 말도까지 이런 우선적인 소비 대상적으로 하되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동으로는 임기가 수개까지 남쪽으로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까지 협의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남북 지역 협의가 하는 일은 일단 남북 공동의 목표와 방향 설정, 그 다음에 실태조사, 공동 준설, 골지 채취, 자연생태계 보존, 역사문화자원 발굴 복원하고 그다음 백길 개발, 준활성화, 그다음에 인접 남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교역, 그다음에 남북 교통로 연결,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줄 설치, 그다음에 나아가 남북 지역사회 공동 개발까지 가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표시해봤습니다. 남북 지역 협의회. 그래서 남쪽과 이게 광역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각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구는 분과가 들어오고. 해외 사례 보면은 하나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뉴욕과 뉴저지가 공동으로 만든 뉴욕 뉴저지 항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뉴욕과 뉴저지 간의 상호 교육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921년에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광역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스테이트가 하나의 나라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또 이런 걸 본다서 이런 걸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유명한 분이 다 아시죠? 그분이 디플로머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유럽의 외교사학을 집대서 한 거죠. 160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게 훌륭한 책인데 그 책의 8페이지는 분량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게 끝내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의 속담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일단 말씀드리고 번역하겠습니다. There are no rules. Rules are made by walking. 세상에 원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길이란 걸어가면서 만드는 것이다. 저는 바로 이 한강하고 거버넌스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첫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